서울로 따지면 홍대 상권, 통신골목, 푸골목, 야시골목이라고 있어요. 좀 뭐 삼덕동이 더 뜬다. 패션의 중심. 저희가 오늘은 대구까지 내려왔습니다. 대구 동성로 지역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동성로 상권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 또 동성로에서 최근 분양을 한다는 대구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 상업시설 분양을 한다기에 오늘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업시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이 동성로 상권과 맞붙어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 동성로 상권은 아무래도 대구뿐만 아니고 이 경북 일대에서 가장 큰 상권으로 아무래도 그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네.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에서 4층, 연면적 4,863평의 규모로 조성되고요. 총 160여 개실 정도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총 160여 실. 네네네. 네. 특히 이제 지하상가가 없는 게 좀 특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SK라는 브랜드를 달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일대에서는 이런 브랜드 상가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마 이 상업시설의 어떤 희소 가치가 좀 높은 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네네. 48층까지 제가 지어진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럼 5층 이상분은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고 네네. 그 1층부터 4층까지가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예. 네. 네네. 뭐 서울 하면은 명동, 부산 하면 서면 이런 네네, 것처럼 네. 제가 대구 하면 동성로라고 많이 익히는 들었는데 네. 대구에서 좀 자세히 어떤 지역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동성로 같은 경우가 네. 예전에 그 대구 읍성이 있던 자리를 허물고 그 길을 내서 동성로라고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읍성의 예. 동쪽이라 해서 동성로인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 1907년에 아마 조성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100년 동안 이 어쨌든 이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중심 상권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그 동성로 광장이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대구백화점 본점, 그 다음에 CGV, 그 다음에 대구역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예전에 그 동성로 일대에 형성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반월당 1, 2호선 환승역이 있는 반월당역부터 달구벌대로, 북쪽으로는 대구역,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공평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대구의 종로라고 불리는 중앙대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구역이 지금은 이제 동성로 상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의 홍보관에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바로 사업지 옆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동성로 상권을 직접 가서 네네. 자세히 이야기 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동성로 상권 중심지에 나와 있는데 좀 걸어가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동성로 하면은 네. 신흥 상권은 아니잖아요. 뭐 성수동이나 서울로 치면 성수동, 뭐 연남동 네. 이런 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핫했던 것처럼 그런 상권이 아니라 네. 대표 상권, 예전부터 전통 상권이라고 불리는데 뭐 종로의 피막골 같은 그런 거겠죠? 예, 예. 근데 왜 예전부터 이렇게 이 동성로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00년 이상 된 오래된 상권인데다가 네. 이제 이 상권 안에 뭐 공연, 예술, 문화, 그다음에 먹거리, 그다음에 식생활 이 모든 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복합 문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경북 지역, 특히 경상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백화점도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롯데백화점 대구 본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 대구 본점, 그다음에 그 대구백화점 본점까지 있어서 이 3개의 백화점들이 다 주변에 위치해 있고 네. 주점이라든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여기 쭉 오면서 보니까 옆에 다 의류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대구의 어떤 패션의 중심이 이제 동성로 상권이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어떤 의류나 이런 소비를 하는데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오게 되고 사실 교통 여건도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상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상권, 형 동성로 상권의 교통 여건은 현재 어떤지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 대구에서 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 역들이 2개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그 환승역, 반월당역 같은 경우가 역세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앙로역이 있습니다. 1호선 중앙로역이 있는데 그 반월당역과 중앙로역 이 2개의 역이 이 동성로 상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월당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하철 중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1위예요? 네, 1위입니다. 예. 어. 그래서 한 1,330만 명 정도가 이제 드나드는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중앙로역 자체도 1호선 중에서는 가장 그 유동인구가 많고 반면에 이제 대구 전체 도시철도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데 한 709만 명 정도가 이제 중앙로역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거든요. 연간 709만 명? 네네. 700만 명이 넘네요. 예, 그래서 두 개만 합치면은 이제 연간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제 이 동성로 상권을 드나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상권의 이제 특수성, 그다음에 상권의 어떤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지금 주중 낮 시간, 지금이 한 3시 정도 됐는데 네네. 그럼에도 사실 사람이 꽤 많네요. 젊은 친구들이. 많죠. 네. 노년층보다는 우리 계속해서 젊은 층들이 오는 어떤 서울로 따지면 홍대 상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유사한, 서울로 치면 유사한 상권은 홍대 네. 상권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지하철 1, 2호,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을 지나고 있는데 벌써 왔네요. 네. 사업지에서 네. 걸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분은 조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네. 도시철도 유동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동성로 상권의 유동인구 그런 통계 자료가 혹시 좀 있을까요?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네. 동성로 상권의 유입 인구가 9월 정도에 한 5만 4천여 명 정도가 됐거든요. 네. 5만 4천여 명. 예. 근데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3월부터는 이 수치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네. 7월부터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7월부터 보면은 5만 한 7천 명 정도 시작해서 8월에 5만 6천여 명 그렇게 이제 많이 몰리게 되는 상권인 중에 하나고요. 네. 동성로 상권 연령별로 보면은 네. 이제 20대가 한 26.1%, 26.1%요? 예, 30대가 한 15.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2030 세대가 한 40% 이상 차지하는 네. 이런 어떤 젊은 상권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떤 상권의 변화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 동성로 상권을 찾는 유동인구 연령별 이제 인구 분포를 보면은 네. 2030 세대가 4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업종 분포도 사실 연령대에 맞춰서 네. 좀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업종들 위주로 꾸려져 있나요? 대부분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서비스업이랑 그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도소매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점보다 서비스업이 더 예, 많아요? 오히려 서비스업이 지금 수치를 보면 한 30.2% 정도 되거든요. 네네. 헬스, 뷰티, 미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호프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술집들, 주점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도소매업들도 많이 있는데 도소매업도 뭐 큰 게 아니고 대부분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곳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 상권 자체가 대부분 보면 이제 먹고 마시고 네. 입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동성로 상권 저희도 계속 여기 내부를 걷고 있긴 한데 네네.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굉장히 넓죠. 네. 이 상권 내부에도 조금씩 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권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상권을 좀 나눠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통신골목 해가지고 네. 이제 주요 통신사들이 있는 골목들이 있고 통신 골목이요? 예, 통신골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통신골목이라고 해서 통신사들만 쭉 나열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유독 이제 뭐 3대 이동통신사들이 막 네. 몰려 있는 지역. 네. 또 하나 야시골목이라고 있어요. 네.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골목이라고 해서 이제 야시골목이라고 해놨는데 네. 거기 보면 1층에는 뭐 거의 의류들, 그다음에 뭐 패션, 뭐 네. 잡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2층에는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호프골목인데 호프골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카이저라든지 메넨이라든지 동성로 대표하는 호프집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펍, 네. 예, 그다음에 뭐 카페, 네. 뭐 특히 이제 뭐 그냥 일반 그냥 맥주집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호프골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요 최근에는 또 2030 골목 해가지고 네.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고깃집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들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특화 골목, 특화 네. 거리 그런 게 네. 한 뭐 4-5개는 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이게 상권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이제 네. 홍대도 사실 네.
상수, 연남 이런 식으로 상권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저도 뭐 친구한테 들은 게 네. 동성로보다는 요즘 뭐 삼덕동이 더 뜬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네. 삼덕동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덕동은 조금 그러니까 홍대 뭐 신촌 홍대에서 좀 벗어난 뭐 합정 상권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차도 좀 편리하고 네. 좀 깔끔하고 힙한데 네. 혹은 이제 좀 트렌디한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는 전형적으로 뭐 약간 왁자지껄하고 옛날부터 있던 그런 거라면 거긴 약간 요즘 트렌드의 SNS에 네네. 핫한 그런 가게들이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여기 건물 뭐 이렇게 상가들 시세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상가는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완전 천차만별이죠, 예,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가장 비쌌던 상가들은 사실은 뭐 1층에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8천만 원이요?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 이상 간 상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이면도로에 있는 상권들 중에서는 이제 3.3제곱미터당 한 5천만 원 정도. 네. 1층 상가 기준입니다. 네. 10평 기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가격이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뭐 한 8천만 원 선까지도 육박했었고 네네. 뭐 이제 웬만한 요 안쪽에 이제 1층에 있는 상가들은 네. 평당 5천 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임대료도 최소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네. 15평에서 한 20평 기준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상가들은 이제 그렇게 높게 받고 있고, 네. 이면도로로 가면 이제 뭐 한 30-40평 정도 되는 게 네. 뭐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임대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동성로 SK 리더스 뷰 에비뉴 인근에 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지 부근에 이 대형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도 또 있더라고요. 네네. 동성로의 메인 상권과 네. 이 경북대학교 병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병원 이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삼덕동 일대 상권이 발달하면서 여기가 삼덕동이죠. 예, 그 삼덕동 일대 그 동성로 상권과 이 경북대병원 사이에 네. 이제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네. 그런 메디컬 스트리트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료 수요에 대한 또 그 유동 인구가 발생을 하면서 이 삼덕동 상권이 굉장히 좀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동성로 메인 상권이랑은 조금 또 다른 분위기의 상권이 또 형성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로 상권과 이 경북대학교 병원부터 시작되는 이 메디컬 스트리트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브릿지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릿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권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어떤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네. 단일 상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가 좀 작은 게 장점이고요. 네. 동성로 상권에서 오는 어떤 수요들이 네. 실제 이쪽 뷰티 수요라든지 혹은 이제 카페 수요들까지도 이제 이동하는 상권의 중심에서 이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가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그 SK 리더스뷰 에비뉴 상업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특징, 장점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보는 중구 자료에 보면 동성로 인근 매출 업종이 식생활이 36.8%, 그 다음에 의료 미용이 32.2%, 그 다음에 패션 이런 어떤 의생활 같은 경우가 14.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식생활이나 의료 미용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업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네. 1층에는 커피 전문점이나 베이커리 혹은 식당 등의 어떤 트렌디한 식음료 존을 네.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층에는 이제 경북대학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피부과라든지 치과라든지 성형외과 같은 이런 어떤 메디컬 관련된 업종들이 좀 네. 들어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상가시설에 어떤 업종이 들어 입점하면 좋을지 이런 것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 또 가장 궁금한 게 네. 투자하기 괜찮나 이거일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 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외적인 건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제 지방까지도 굉장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청약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이런 어떤 자금력 있는 뭐 투자자라면 걱정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됐거든요. 주택 시장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어떤 규제들도 역시 아파트 시장, 주택 시장에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주택 시장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시장으로 좀 노려본다면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대구 동성로에 있는 중대형 혹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을 살펴보면 한국감정원 자료를 따르면
동성로의 이제 중대형 및 소형 상업시설 공실률이 11.6%, 그다음에 2%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대구시의 평균은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 15.2%, 그다음에 소규모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5.2%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 평균보다도 이 동성로의 상권의 공실률이 현저히 낮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한 5%, 네네.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차이가 더 네, 맞습니다. 낮다고 보면 돼요. 네네. 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낮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면에서도 괜찮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라든지 혹은 수요층들이 소비성이 강한 이제 2030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상권으로서 투자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님과 이 대구 동성로 상권을 쭉 둘러보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구 동성로 상권이 동쪽으로, 즉 삼덕동 쪽으로 확장하는 이 시기에 그 입지적으로 또 그 가운데 대구 동성로 SK 리더스뷰 에비뉴 상업시설이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